사실 오늘 육군 대장 출신 우리 이철희 위원장님이 그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사단장급이 해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사단장급이 없어서 개인 출신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래간만에 이런 자리에 섰습니다. 좀 실수하는 거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진행할 저는 포천시 의회 전 부의장을 역임했던 강태선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포천 가평 지역위원회 이철희 위원장님이 임명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그간 다수의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어 이에 진지하게 인터뷰에 응하려고 했습니다만 임명 후 첫 기자회견인 만큼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모든 언론사를 모시고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터뷰를 요청하셨던 언론사 관계자 분들께는 먼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전례에 따라 각종 의뢰는 생략하고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최태수 전 사무국장님의 한영사,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철희 위원장님의 양력을 제가 간략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장님은 ROTC 13기 소위로 인간하여 8군단장 육군 제2작전사령관을 역임하신 육군 대장 사성 장군 출신으로 현재는 사단법인 긍정의 신 교육문화연구회 이사장이시며 지난 3월 5일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포천시 가평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분이 군에서 현역 군인이 사회 보는 것보다 더 씩씩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소개에서 결정적으로 빠진 게 뭐냐? 저는 여기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보니까 대충 우리 민주당의 시장 또는 시의원, 도의원들 이렇게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좀 잘 이렇게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한 분 한 분 소개할 분들이 꽤 많은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한 인사말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포천 시민과 가평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한의 겨울이 물러가고 이제 새 생명을 잉태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바라기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하시는 일마다 새로운 봄 기운으로 일어서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입당의 이유와 앞으로의 비전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는 첫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 우려와는 달리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림픽 자체의 성공뿐 아니라 남북 특사 교환 등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안보의 들판에도 봄 소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남북회담, 북미회담은 냉전 대결의 연장이냐 평화의 정착이냐가 결정되는
한반도 모든 국민의 생사와 행복 그리고 우리 조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물론 넘어야 할 것은 많지만 그 성공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극도의 강경 입장을 보였던 미 대통령 트럼프는 회담은 좋은 것이라며 북미 회담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정성이 가득하면 돌에도 풀이 난다라는 말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상은 기적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성과는 단순한 한 정권의 성공과 실패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온 국민과 여야 정치 세력의 합심으로 이 일을 지원해야 합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미력하나마 안보에 대한 식견을 보태려고 합니다. 외교는 정확한 안보 상황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의 활동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이유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포천 가평은 수십 년째 정체에 낙후되었다고 한탄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택한 인근 도시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등 급성장했습니다. 경쟁 도시들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하는데 우리는 아주 더디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이 아니라 상대적 퇴보입니다. 이제 포천 가평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터닝 포인트에 서서 새로운 방향을 인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발전은 전문가들의 지역 발전 전략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포천은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만으로 정부를 설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를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토지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제대로 된 도시발전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설득하겠습니다. 당장은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정부와 중앙당과 도당 그리고 모든 도지사 후보들과 우리 지역 후보들과 협력해서 포천과 가평의 발전 전략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저도 이번 결단의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일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영화 대장 김창수에서 김구 선생은 말씀합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나섰다. 이 말이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결심의 동기입니다. 춘풍풍인, 온정을 베풀어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심정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포천 가평의 지역발전이라는 따뜻한 봄바람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봄바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포천 가평 사무국장이셨던 최태수 전 사무국장님의 환영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수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천 가평 전 사무국장 최태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이철희 위원장의 임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보수 텃밭에서 어렵게 당을 지켜왔습니다. 온갖 루머와 악측 가운데서도 당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선언한 의지로 선거에 임했지만 그간 보수적 지역 정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선거에서 패배도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그간 우리 당의 포천 시민과 사회의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철희 위원장님의 임명을 계기로 포천 가평이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큰 정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전조로 최근 모든 세대 다양한 지지층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당원뿐 아니라 스스로 당비를 내겠다는 권리 당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진보 정당이 아니라 진보와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대중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태극기 보수 지표로 성장되는 수구 보수 세력으로 급격히 유축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게 향한 따뜻한 변화와 민심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민심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이철희 위원장님과 함께 보다 건강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기존 당원들의 그간의 헌신을 높이 평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존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데 또 안심을 표합니다. 또한 투명한 공천을 선언하신 것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에서 승리하고 대중 정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사도 끝났고요. 우리 이철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전 최태수 사무국장님의 환영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여러 언론사의 질의를 받고자 하오니 언론사별로 한두 개의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천일보 하승환 기자님부터 손을 먼저 들기 때문에 먼저 질의해 주시고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자를 이쪽으로. 이 의자를 소수하겠습니다. 예, 소수하겠습니다. 서서하시기는 게 사진 찍을 때 좋을 것 같아서. 네, 먼저 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아마 큰 획을 긋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명박 대통령 소환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소환에 앞서서 이명박 대통령 자택 앞에서 김영우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김영우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MB를 검찰청 포토 라인에 세우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그리고 문 정권은 오늘 그 치졸한 꿈을 이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우 의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 보복 또는 적폐청산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다. 정치 보복을 이야기한들 바위의 계란치기일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 입당하신 이철희 위원장님께서는 이 같은 김영우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물 한 잔 먹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라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중앙 정치의 문제인데요.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이 포천에 와서 인사드리고 제 의지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방금 질문하신 그 기사에 묻혀서 이게 흐지부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제 얘기를 좀 잘 전해주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MB의 위법 사항이 지금 2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박근혜의 정부의 적폐보다도 더 소위 말하면 교활한 그런 범죄 행위가 아니냐, 이게 분노하는 분위기가 꽤 높습니다. 우리 포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주리은 소환 또는 구속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그런 사람들과 또 적폐 청산이라는 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더라도 MB에 대한 이런 그 법에 의한 처리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것이 대세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우 의원의 소위 말하면 언행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김영우 의원은 MB의 한 소위 말하면 수하가 아닙니다. 김영우 의원은 포천 가평의 민심을 대변하는 우리 지역의 대표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가 MB 개인을 위한 그러한 멘트와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우리 포천과 가평 주민들이 그 의견에 얼마나 동조할 것이냐, 소위 말하면 우리 지역의 여론을 대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우 의원의 그 언행은 경솔 내지는 또 너무 단독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이다. 과연 김영우 의원이 포천 가평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곳 주민들의 의견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을 또 한 번 무시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영우 의원이 포천에서 정치의 뿌리를 내는 것은 여러분 지금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MB가 보내서 왔습니다가 김영우 의원의 정치적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MB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김영우 의원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 이러한 범죄에 속한 사람의 이름을 팔아서 포천에서 정치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포천을 떠나야 됩니다. 포천을 떠나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유죄를 한다면. 그리고 더 크게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MB가 앞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MB의 그 배경을 가지고 정치한 김영우 의원은 포천에서 이렇게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답변 되셨습니까?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잘하시고. 저희 측에서 뭐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예. 예. 저 다음에 또 질문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고정수 기자님. 그 예상한 걸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 주세요? 죄송합니다. 포천뉴스입니다. 지금 6.13 지방선거를 지금 끌고 가실 거잖아요. 그게 2020년 21대 총선 전초전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무방하다면 승리를 위한 전략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영우 의원이 자유한국당 공천 관련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철희 위원장님은 공천 기준과 일정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개인데요. 이 지방선거가 다음 총선의 전초전이냐, 뭐 정당의 선거라는 것이 다 전초전이죠. 이 선거를 잘 치러야 다음 선거도 잘할 수 있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면 뭐 전초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하여튼 이번 선거가 잘 돼야 다음 선거도 잘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쪽에서 공천에 어떤 무리가 있었는지는 남의 당의 사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후보님들 다 계신데 우리 후보님들은 지역위원장인 저를 쳐다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 이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포천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저를 설득해야 됩니다. 과거 누구처럼 그저 공천권을 가진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녀서 공천을 받는 이런 시대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제대에서 끊을 것입니다. 누가 더 시민들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누가 더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느냐 하는 것이
공천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제가 중앙당과 도당과 이 민주당의 공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메커니즘을 아직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중앙당과 도당의 이 공천의 메커니즘 또 기존의 여러 가지 원칙 여기에 따라서 사심없이 공천할 것입니다. 저한테 공천권이 있다면 사심없이 할 것이고 제가 공천권이 없다면 도당과 협조해서 우리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까? 공천권이 중앙당하고 일치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뭘 그건 뭐든지 의견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사정에 따른 의견 또 중앙당은 중앙당의 원칙에 따른 의견들이 언제나 상충될 수 있는 소지는 있지요. 그런데 그런 걸 잘 절충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의 역할 또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기자님 말씀. 앉으시죠. 앉으세요. 중차대한 자리를 맡으셔서 포천 사람의 한 사람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여기 또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국가 안보 분야의 중요한 임무를 맡으신 거로 알고 그 다음에 포천 그거에 빗대서 포천 인구하고 가평 인구가 딴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외지를 유출이 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사람이 하나라도 유입되기 바라는데 요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 좀 한번 개선하는 방향이 있으신지 그것 좀 한번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군 출신이시니까 이거 질문은 드릴게요. 국방부에서 위수 지역을 해지를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해지는 안 됐어요. 결정 안 됐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검토 예. 대부분 검토가 거의 끝날 때 검토라고 그래놓고 끝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고 있다니까 군 출신답게 우리 포천인답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정말 가슴 아픈 것이 포천과 가평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요 인근의 시로 동시에 출발한 그런 나머지 도시들은 지금 인구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시로 이렇게 됐을 때 인구에 비하면 다른 데는 늘어나고 우리는 거꾸로 줄어듭니다. 지금 16만에서 시작해서 지금 15만 얼마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인구가 주는가 이렇게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 문제라든가 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역하는 많은 부사관들에게 왜 포천에서 눌러 살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가 교육 문제였습니다. 포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는 대학을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정부 이상으로 나간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교육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냐는 것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이 교육 문제가 우리 포천의 인구를 늘리고 또 기존의 인구들을 정착시키는데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고 우리 소위 말하면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앞으로 당선되실 시의원, 도의원, 우리 시장님들과 의논해서 그러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석탄 발전 문제가 우리 포천에 아주 빅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앞으로 어떻게 정말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후세들이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길게 보고 그거에 대책도 또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포천의 주민이 늘어나는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정말 장단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책을 정하고 그 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예산을 따라가 실행하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수지역을 없앤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결사반대입니다. 여러분 위수지역이라는 것은 휴가나 외출해박을 나가서 일정이 머무는 한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6.25 때 잘 아시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병사들이 전부 휴가를 가서 부대가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병사들이 딱 외출해방을 하면 어디까지만 가라. 그래서 비상 그럼 다다닥 들어와서 전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정해놓은 곳이 위수지역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위수지역을 없애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그래도 지금은 위수지역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병사들이 이렇게 밖으로 외출해방을 나오면 서울에서 애인이나 부모 형제가 멋있는 거 싸들고 용돈 가지고 와서 큰 돈이지만 우리 1동 2동 뭐 이런 데서 그 돈을 풉니다. 작은 돈이지만 그것이 아주 소규모 소상인들에게는 생활의 보탬이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주면 그냥 나오는 순간에 차 타고 전부 서울 이상으로 도망을 가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선 국가 안보 문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제시했던 국가안보 육군본부 실무자들은 이거는 처벌받아야 돼요. 이게 국민 편익 차원에서 그냥 반짝하는 아이디어로 내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이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아주 마지노선입니다.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지역위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오전 첫 번째 행사로 영평사업장 문제에 가서 앞으로 영평사업장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고, 오후에는 제가 일동에 가서 일동의 그 상구인들하고 만나서 서명을 했습니다. 전군 그 위수지역 폐지하는 데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영광스럽게도 나를 일본으로 사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시장, 국회의원은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지금 여러분 신문에 다 보셨지만 이것이 발표되는 순간에 제가 강원도 화천시장, 군수 국회의원 다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포천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접경지역, 위수지역 폐지하는 반대운동에 왜 나타나지 않았는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선이 연한 곳이지 포천은 접경지역이 아니라서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접경지역이 아니면 접경지역을 포함한 전군 위수지역을 해제하는 것에 대한 피해를 입는 지역단체라는 명칭을 바꿔서라도 우리의 대표들이 거기 참여하고 공동보조를 취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선출직으로 나와 있는 우리 포천 가평 지역의 그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만 시민만 골탕 먹는 거예요. 지금 화천시 군수는 만일에 위수지역을 해제하면 앞으로 군대에서 쓰는 쓰레기 니네가 다 군대에서 갖다 버려라. 우리는 안 도와주겠다. 이렇게 세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잘할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치로 기어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다음에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저는 그 신할보 이상남 기자입니다. 네, 오늘 뭐그 신당 현장을 우리 그 여당으로부터 받으시고 기자회견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일단 드리고요. 육군 대장을 하셨으니까 우리 국회에서 국방위원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국방위원회 자리는 소위 말하는 국방 정책이나 전략, 또 소위 말하면 전쟁 준비라는 모든 정책적인 지원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 하물며 우리 70만 군대의 우리나라의 전군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죠. 네.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자리인지는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자세히 설명해서 상당히 이제 뭐 아시는 분을 다 얘기해 줄 건데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지금 영평이나 저기 이동의 그 저기 승진 사격장으로 인해서 1인 시위가 180일씩 2년에 걸쳐서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고 국방부 내지는 국가에다가 엄청난 민원을 내고 지난해 1년 동안은 우리 시에 와서
계속해서 거의 아마 월에 한 번씩은 총회를 위원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우리 지역을 국회의원 하시는 분은 뭐 열심히 하셨으리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는데 하나도 뭐 변한 게 없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발표도 없으셨고 그런 안도 안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거는 뭐 제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우리 이철희 장군님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국방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나 견해를 가지고 계실 텐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것이 정답일지 또 거기서 반면에 말씀을 드리자면 직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가 사드 문제 때문에 성주군은 사드를 배치하면서 성주군에다가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엄청난 특혜를 주셨고 성주 군수가 띠를 두르고 반대를 하니까 거기다 특혜를 엄청나게 예산을 주겠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한수 이북에 우리 가뜩이나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인구도 없고 이제 우리 저기 지금 다시 시장님 출마하시는 우리 박윤국 시장 후보님께 계시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15년 전에 시루 습격을 했을 때 양주시하고 동시에 한날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아까 말씀하신 후퇴를 했는데 양주는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것이 왜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걸 따지기 전에 우리는 60년, 70년씩 군 안보로 인해서 포천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권 모든 것을 엄청나게 국가로부터 제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빨리빨리 해결을 안 하는지 그것은 우리 아마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하나같은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번 기회에 그 지금 가지고 계신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영평사역장 문제는 지난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임명받자마자 첫 번째 행사로 거기에 가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지난번에 뭐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예비 후보 때도 이 영평사역장의 문제는 이거는 이렇게 흘러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때 제가 그 사역장에 가서 그 대책위 분들과 그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저는 한번 그 말씀을 덧붙이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석탄 발전소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대 투쟁을 아마 구성을 해서 엄청나게 시민들이 거기에 동참한 그 일도 있습니다. 물론 석탄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다 누구든지 공감을 합니다. 저는 석탄 발전소를 반대하는 것을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석탄 발전소 그 어떻게 보면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포천 시민이 16만 시민이 어떻게 보면 사격장이나 군부대 저거 물러가고 우리가 70년 동안 손해본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 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뭐 제가 할 답변 다 하셨네요. 아주 그 위원장님이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셔서 하셔야 된다는 네, 얘기죠. 그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직 답변하지 않았어요. 예, 답변 좀 한번. 그래서 그 영평사역장 문제는 제가 2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격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의 노력 부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정말 자기의 생존권 또 안전권 이런 것이 엄청나게 위태롭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의 중간 역할을 할 사람들이 누구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간 역할을 할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역위원장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위원회에다가 민주당 지역위원회에다 거기에 대한 소규모 특위를 만들어서 계속 추적하긴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보관은 이겁니다. 저 사격장은 폐쇄돼서 딴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그 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사격이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여기저기 파편이 뛰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고 그래서 다치거나 죽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달라. 두 번째는 우리가 입은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 정말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서 보상해달라. 이 두 가지를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물고 늘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사격장을 옮겨가는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뭐하고 언제까지 뭐하고 언제까지 뭐하는 마스터 플랜을 짜고 그 마스터 플랜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을 몇 년도에 얼마 반영하게 하고 그것을 공사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다른 일로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제 고향이 경기도 포천이기 때문에 영평 사격장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 하니까 국방부에서 마침 마스터 플랜을 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파편이 막 튀어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 몇몇 집은 다른 데로 주택을 마련해서 집단 이주를 시키는 방안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영평 같은 데는 오가리 같은 데서는 사격을 하는데 그 미군들 포가 동시에 빵 하고 포를 쏘니까 저도 직접 가서 들었습니다. 그 포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냥 멀쩡한 집이 흔들리고 벽에 흙이 떨어지고 절간에 이런 지붕들이 흔들거리는 그런 인상을 보고 또 지나가는 택시가 깜짝 놀라서 빵꾸 난 줄 알고 서서 차를 점검하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나가 보면 어마어마한 높이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음벽이 설치된 거 보셨죠? 우리도 왜 그걸 안 해주냐 이게. 사격장 맨 땅에서 하지 말고 뚝뚝 해서 그 방음벽 같은 거 설치하고 과학적으로 딱 하면 이 소리를 모아서 산 쪽으로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래서 마을이 직접 이 소음의 진동의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데모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중간에서 선출직으로 있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그걸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그걸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예요. 이건 누가 뭐래도 직무유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이 선발직 공무원들이 가서 선발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들어보면 정말 제가 가슴을 칠 일입니다. 그 마스터 플랜을 짜는 현장 조사하는 단돈 1억 이것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반영을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그 답변하는 것이 가관입니다. 한번 나중에 취재해 보십시오. 이래서는 안 돼요. 지역 주민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박근혜 정부의 그 얘기 성주 문제 그거 맞습니다. 우니까 져주는 거예요.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그 전에 매향리 사격장 제가 완스타 때 수도권단 참모장 할 때 그거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그 주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막 빨갱이라고 몰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엄청난 보상을 받고 그 사격장은 떠났습니다. 아시죠? 매향리 사격장.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민, 시장,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백업을 해줘야 돼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포천은 상당히 후진하고 착하다. 그래서 그 선출직을 하셔서 국회에 가서 일을 하시는 일꾼들이 저는 젊었을 때 국회에 가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전자의 첫 번에 위원장 자리가 어떠냐를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는 그러한 대단한 그 위치에 전반기 위원장을 2년이나 역임하고도 그런 일을 하나도 지금 통화로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집권 여당의 위원장직을 맡으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에서 너무나 소생이 안 일으키니까 좀 더 분발해서 우리 포천 시민들이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다는 거, 지금 인프라 구축이나 모든 게 지금 교통이라든가 이거 600년 만에 한 번씩 고속도로 닦은 거 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생생나는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울러서 좀 발전하는 데 기여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예.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지역 위원장 임명 소감에 관한 기자회견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중앙당의 안보특별위원으로 영입이 되셨잖아요.
지금도 그 직위가 계속 유지가 되고 네, 있나요? 위원으로 임명이 되고 네. 8월달에 이제 당 조직 개편 때 네. 중책을 맡을 겁니다. 중책을 네. 어떤 중책을 맡습니까? 뭐 중책 이름이 위원장 정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연관돼서 질문 드리는데 따지고 보면은 원외잖아요. 네. 원외 지역위원장 그리고 안보특별위원으로서 얼마만큼 이 포천의 현안 문제 해결에 힘을 쓸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난달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왔을 때 보니까 김영우 국방위원장 하셨던 분이 자기는 국방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말을 굉장히 아껴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누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거기 갔던 기자들도 여기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보특별위원으로서 앞으로 말을 아끼실 예정인지 아니면 마음껏 쏟아내실 예정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관님, 지역 잠깐만, 그 연관해서 내가 덧붙여서 같이 질문을 더 드릴게요. 아까 사격장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영평 사격장으로 국한을 시키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격장을 우리 포천이 갖고 있습니다. 승진사격장.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군 사격장이 로드리게스 사격장을 포함해서 4곳, 우리 한국군이 승진 훈련장을 들여서 5곳, 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포천시 100분의 4를 사격장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도 사격장이 군산시 직도 사격장이 지금 우리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114배가 로드리게스 사격장입니다. 근데 거기를 정부에서 3천억을 줘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정부에서 지방 재정 자립도가 26%밖에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여당의 어떤 특별위원장을 하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격장을 안고 있는 포천시에 특별한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죄송하지만 답변 드리기 전에 오늘 바쁘신데 이 자리에 오셨다가 또 빨리 가셔야 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그 순서를 못 가졌기 때문에 최호열 전 위원장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가셨을까봐 내가 미리 소개했는데 그 다음에 강용범 동천 장학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하나 해주시고 염영화 상위군기업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그 다음에 김상봉 고엽제 회장님 충성. 이동군 호남향 회장님 잠깐 나가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보은 전 군수보님 오셨고요. 그 앞서서 우리 RFC 일기이신 김사연 우리 고모님이 오셨습니다. 가세현 경기도 한농연합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셨고요. 양규승 우리 장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멀리 가평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현재 그 가평 우리 민주당 연락소장 역할을 하시는 송기욱 전 의원님 오셨어요. 송기욱 의원님, 네, 화장실 가셨습니다. 네, 네, 네. 워낙 키가 크셔서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현배 가평 의회 의장님. 또 여기 이름이 올라오면 제가 또 소개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외위원장 힘이 없습니다. 국회에 가서 말도 못하고. 근데 저는 원외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이 지역 현안을 가지고 우리 당의 국방위원들을 제가 이렇게 봉급은 안 주지만 고용을 할 겁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현안을 계속해서 저를 대신해서 국방위에서 질문하고 좀 따지고 이렇게 해줄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말을 아꼈다. 그런 말씀이신데 누구를 위해서 말을 아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을 아꼈느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말을 아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말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3선, 4선 갈 꿈도 없고 대통령이 될 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앞으로 많이 할 사람들은 말을 아껴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지를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김정은 국장님 말씀하신 그 예산 문제는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요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님을 비롯한 그 DMZ 연구소 하시는 김영환 교수님 토론을 할 때 이런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국방시설이 들어가 있는 시도에는 특별 교부금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국회의원이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그 교부금을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기관이 괴산에 가 있다. 그러면 거기도 국방시설을 이렇게 허용했다고 해서 돈을 똑같은 비율로 주고, 여기 사격장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사격장도 교부금의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법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좋은 시설에는 교부금을 조금 주고, 여기처럼 위험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이곳에서는 교부금을 더 많이 주고, 이런 차등된 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누가 해야 되느냐? 국회의원이 해야 되느냐? 입법으로 그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도 지난번 제시가 됐는데 2년이 다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예산 문제들은 그런 제가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저도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마침 무슨 출마 기자회견 직접 하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되시고 나서 이제 앞으로 포천 가평 지역을 이끌어 가시기로 입장 표명하시는 자리인데 좀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경장 출신이 대장한테 막 뭐 같은 5대 장성이니까. 지금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 포천 가평 지역에서 뭐 저기 정치적인 뭐 스탠스를 다시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